놀라운 이야기가 유럽 전역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3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한 여성의 고통이 한국에서 단 4주 만에 치료된 놀라운 이야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독일. 엄격한 의학 교육과 체계적인 공공의료보험 제도로 많은 나라들의 모범이 되어온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노벨 의학상 수상자를 수십 명 배출한 의학 강국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토마스 밀러와 그의 어머니 안네 밀러의 실화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한국 의료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스위스 국적의 한국 거주인입니다. 이전에는 독일의 한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5년 전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서울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종시에 위치한 회사의 놀라운 복지 제도와 근무 환경에 매료되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토마스는 최첨단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독일의 유명 기업에서 근무하던 유능한 엔지니어였습니다. 화학공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아 30대 초반의 나이에 팀장 직책까지 올랐던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공대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2년간 일한 후 연구개발 분야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연구 환경은 제게 큰 배움을 주었죠.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은 직업적 성공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건강 문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실 제가 독일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직업적 기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때문이기도 했죠. 어머니는 3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안면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어요. 토마스의 어머니 안네는 65세의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왔던 그녀가 갑자기 얼굴 한쪽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치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통증이 시작됐을 때 지역 치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는 충치나 잇몸 문제가 있는지 검사했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신경과 의사를 추천했고 어머니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긴 방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내는 3년 동안 신경과 이비인후과, 통증, 클리닉, 다시 치과 등 10개가 넘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각 전문의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가능한 원인을 조사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뇌 MRI, 신경전도 검사, 턱관절 검사 등 수많은 검사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증은 계속됐고 점점 더 심해졌죠.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를 만나기 위한 긴 대기 시간, 종합적인 진단보다는 증상 중심의 치료, 그리고 분산된 의료정보 시스템은 안내와 같은 복합적인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들고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했어요. 각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만 진단했고 이전 검사 결과를 제대로 연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문의를 예약하는데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기다려야 했죠. 통증은 안내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켰습니다. 한때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던 그녀는 점차 집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고 심한 날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떨까? 하는 희망으로 눈을 뜨셨지만 대부분의 날은 실망으로 끝났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셨고 웃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의사들은 3차 신경통이나 비정형 안면통 같은 진단명을 제시했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강한 진통제와 항경련제를 처방했고, 이는 일시적인 완화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항상 졸리고 정신이 흐릿했어요. 그런데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고,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했습니다. 토마스는 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학 연구 논문을 찾아보고 온라인 포럼에서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어머니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라는 말씀을 하실 때였어요. 그만큼 고통이 심각했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사들조차 이런 만성 통증은 완전히 치료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우수했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는 각 분야에서 깊이 있는 치료를 제공했지만 여러 분야가 교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의료 정보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요.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고 환자가 직접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의사들 간의 협력도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토마스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나노 신소재 기업에서 그의 연구 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영입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처음 한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솔직히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멀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도 클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제안한 조건이 워낙 좋았고 연구 분야도 제가 관심 있던 방향이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토마스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고 받아본 자료들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복지 제도는 놀라울 정도로 포괄적이었습니다. 제안받은 회사는 휴게실, 회의실, 전용 사옥이나 정원은 물론이고 창립 기념일에 휴가를 주고 사원증만 있으면 전국의 콘도나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성과급과 스톡 옵션도 있었고 가족 수당까지 있었죠. 하지만 토마스의 눈길을 가장 끈 것은 의료 혜택이었습니다. 회사는 직원과 가족 전체에게 연간 종합 건강검진을 제공했고 의료비도 관대하게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건강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죠. 토마스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높고 첨단 의료 장비 보유율이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또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로 합리적인 비용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MRI, CT 스캔 같은 첨단 장비 보유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기 시간도 매우 짧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의사 한 명이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짧아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온라인 포럼에서 읽은 외국인들의 한국 의료 경험담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은 미국에서 1년 동안 찾지 못한 문제의 원인을 한국에서 하루 만에 찾아냈다고 썼어요. 또 다른 유럽인은 한국의 통합적인 검진 시스템이 여러 문제를 동시에 발견하고 해결했다고 했고요. 이런 정보들이 토마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어머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한국 이직 제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걱정하셨죠. 그렇게 먼 곳에 혼자 가서 살 거니? 라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고 어머니도 함께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안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3년간의 고통에 지친 상태였고 어떤 가능성이라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토마스는 한국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마스는 2018년 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부터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경험한 어떤 공항보다도 효율적이고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죠. 입국 절차도 빠르고 공항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교통편도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시에 도착한 토마스는 회사에서 준비한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회사의 지원과 동료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회사에는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은행 계좌 개설부터 휴대폰 계약, 인근 시설 안내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었죠. 한국어 수업도 무료로 제공했고요. 토마스는 일에 빠르게 적응했고 한국의 업무 방식과 문화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긴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명확한 목표 설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결과를 빠르게 도출해내는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의 팀워크와 헌신이 인상적이었죠. 그러나 토마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고 회사의 연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받은 건강검진은 독일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루 만에 혈액검사, 심전도, 폐기능검사, 위내시경, 초음파 등 거의 모든 검사를 받았죠. 결과도 일주일 내에 나왔고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토마스에게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치료를 받게 하는 결심을 굳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삶에 중요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 지정 병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던 날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그 병원은 정말 엄청나게 컸어요. 병원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려는데 계산대에서 한 여성과 우연히 마주쳤죠. 그 여성은 미현이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그녀는 외국인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었고 우연히 토마스와 휴대폰이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서로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계산대에 동시에 내려놓다가 바뀐 거예요.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만나 휴대폰을 교환했는데 그게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미현은 유창한 영어 실력과 따뜻한 성격으로 토마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토마스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병원의 여러 전문의들과 연결해주고 어머니가 오시면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미현의 도움은 토마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토마스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문화적 가교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토마스의 어머니 안내가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토마스의 마음은 기대감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보다 훨씬 더 야위셨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보시고 무리해서 웃으려 하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 아팠어요. 토마스는 어머니를 서울의 호텔로 모셨고 다음 날 아침 미현이 예약해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현은 직접 호텔로 와서 그들을 맞이했고 병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의 병원을 처음 본 어머니는 그 규모와 시설에 놀라셨어요. 이곳이 정말 병원이니? 호텔 같은데? 라고 하셨죠. 독일의 병원들은 보통 기능적이고 소박한 편인데에 반해 한국의 병원은 환자 편의시설이 훨씬 발달해 있었거든요. 안내는 국제진료센터에서 영어로 상담을 받았고 담당 의사는 그녀의 증상을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즉시 여러 검사를 예약했어요.
그날 하루의 CT 스캔, MRI, 혈액 검사, 그리고 치과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 상담까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 모든 과정이 몇 달이 걸렸을 텐데 말이죠. 가장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있었던 다학제 회의였습니다. 치과 의사, 신경과 의사, 통증 전문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한자리에 모여 안내의 케이스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어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환자 한 명을 위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최적의 진단과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회의 결과 의사들은 안내의 문제가 단순한 신경통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3년 전 독일에서 받은 불완전한 신경치료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스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과거에 받은 치과 치료에서 신경 제거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염증이 발생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염증이 3차 신경 쪽으로 퍼져 만성 통증을 유발했던 거죠. 독일에서는 여러 전문의들이 각자의 영역만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아와 신경 사이의 미세한 염증은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이런 케이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 전문 분야가 교차하는 지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진단 후 안내 치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치아의 재신경 치료가 필요했고, 이어서 염증 제거, 그리고 턱관절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물리치료가 계획되었습니다.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복합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여러 병원을 오가며 몇 달이 걸렸을 텐데, 한국에서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주는 정밀 검사와 치과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미세 CT를 통해 문제가 되는 치아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첨단 장비를 이용해 불완전하게 치료된 신경관을 정밀하게 재치료했습니다. 치과 의사는 현미경을 사용해 치료하는 동안 모든 과정을 모니터로 보여주셨어요. 어머니의 치아 내부에 숨어있던 염증의 원인이 명확하게 보였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염증 치료와 함께 턱관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치료가 병행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비대칭적인 저작 습관으로 인해 안내의 턱관절은 균형을 잃었고 이것이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어머니에게 턱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과 함께 특수한 장치를 사용한 치료를 제공했어요. 통증 전문의는 통증 조절을 위한 최소한의 약물 치료와 신경 차단술을 병행했고요. 놀랍게도 치료 2주 차가 지나면서 안내는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진통제에 의존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약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통증이 거의 없었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3주 차에는 치료의 효과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안내는 식사를 할 때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대화 중에 웃을 때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빠른 회복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안내 씨의 체질이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네요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어머니의 몸이 원래 건강했고 다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부족했던 것뿐이라는 걸요. 4주 차에 이르러 안내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얼굴의 비대칭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3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극심한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은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치료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 종합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토마스가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의료비였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종합적인 치료의 비용은 독일에서 단일 치료에 들었을 비용보다도 적었습니다. 독일에서 신경치료를 한 번 받는 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해요. 그리고 치아를 채우는 재료비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들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검사, 진단, 치료를 포함해도 60만 원이 채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용 차이는 한국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과 경쟁적인 의료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로 기본적인 의료비가 통제되어 있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품질은 높고 비용은 낮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것 같아요. 토마스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독일의 시스템에도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훌륭하지만 전문화된 분야 간의 협력과 통합적 접근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또한 첨단 장비의 접근성과 의료 정보의 디지털화 측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토마스는 어머니의 치료 과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의료 시스템 차이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는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보험에 기반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국가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죠. 하지만 전문의를 만나기 위한 대기 시간이 길고 종합검진이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시스템은 공공성과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접근성과 효율성이 두드러진다고 토마스는 분석했습니다. 한국에는 사설 병원이 4,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경쟁이 심해서 서비스 질이 높고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의료 시스템의 철학적 차이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독일은 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는 반면 한국은 예방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진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의사가 정말 필요한 검사인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혹시 모를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토마스는 특히 한국의 원스톱 의료 서비스에 감명받았습니다. 여러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은 독일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어머니는 치과 의사, 신경과 의사, 통증 전문의를 따로따로 만나야 했고 이들 간의 소통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큰 차이였습니다. 한국 병원은 전자의무기록 EMR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환자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고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태블릿으로 환자 기록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가 즉시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관련 의사들이 모두 볼 수 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종이 기록이 많고 디지털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머니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토마스와 미현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현은 토마스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챙겼고 이는 토마스 가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현이 어머니를 자신의 부모님처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효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깨달았죠. 미현은 안내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회복하는 동안 한국 음식과 전통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안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한국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한국에 발달된 목욕 문화와 찜질방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미현이 어머니를 찜질방에 모시고 가서
온열 치료가 턱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었죠. 실제로 어머니는 찜질방 방문 후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미현과의 결혼을 망설였던 안내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미현의 따뜻한 배려와 한국 의료 시스템 덕분에 새 삶을 찾게 된 그녀는 이제 한국에 더 자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토마스, 미현은 보석 같은 사람이야. 놓치지 마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하셨죠. 토마스의 아버지인 하일리도 한국을 방문해 아내의 놀라운 회복을 목격한 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놀랐고 유럽의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동안 독일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한국에서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거지? 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일리도 한국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고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일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조기에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검사를 독일에서 받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건강관리에 이렇게 철저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하셨죠. 토마스의 한국 생활은 단순히 직업적 변화를 넘어 문화적 통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공동체 의식, 효 문화, 그리고 서비스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효의 개념이에요. 이건 단순히 부모님께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존경하고 돌보는 태도죠. 서양은 개인주의가 강하지만 한국은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토마스는 회사의 한국인 동료들을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배웠습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선물하는 문화, 어버이날 행사, 그리고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 등이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동료가 설명해 주길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리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니까요. 미현을 통해 한국 가족의 일상을 경험하면서 토마스는 자신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의 성취만을 중요시하던 그가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미현의 부모님은 저를 항상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우리 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그런 포용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또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서비스 정신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는 그의 직업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이 30분 안에 오고 온라인 쇼핑은 다음 날 도착하며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요. 이런 문화가 의료 서비스에도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현은 토마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그는 점차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나라 같은 표현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언어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과 어머니의 경험을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했고 이 이야기는 점차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독일과 스위스의 의료 전문가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통합적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독일 의학 저널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았죠. 독일의 한 의료정책연구소는 토마스와 안내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어떤 요소가 독일에 적용 가능한지 분석했습니다. 연구소 측에서는
특히 한국의 디지털 의료 기록 시스템과 다학제적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독일도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만큼 통합되지 않았거든요. 안내의 이야기는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유럽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 중 한 분은 10년간 원인 불명의 두통으로 고생하셨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분도 종합적인 검진을 통해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으셨죠. 한국 정부와 의료계에서도 토마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료 관광을 촉진하는 데 좋은 사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의료관광재단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이야기를 공식 사례집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기꺼이 동의했죠.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랐으니까요. 토마스의 블로그는 점차 영향력을 넓혀갔고 그는 한국과 유럽 간의 의료 교류 증진을 위한 비공식 대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의료 기술과 시스템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환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동시에 독일의 강점인 기초의학 연구와 의료윤리 측면에서는 한국이 배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와 미현은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정했고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안내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입으신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동했어요. 3년 전만 해도 고통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던 분이 이제는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시니까요. 결혼식에서 안내는 감동적인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가 제게 새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통증에서 해방된 것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할 것이고 이 아름다운 나라의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토마스와 미현은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토마스는 한국 회사에서 승진했고 미현은 국제 환자들을 위한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받아들이며 살고 있어요. 독일의 체계적인 사고방식과 한국의 정문화가 어우러진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님도 은퇴 후 1년 중 몇 달은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세종시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셨어요. 봄과 가을에는 한국에서 지내시고 여름과 겨울에는 독일로 돌아가시기로 했죠.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즐기는 방식이에요. 안내는 회복 후 새로운 취미로 한국 전통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각보 만들기에 관심을 보였고 이는 그녀에게 창의적 표현의 새로운 창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각보를 통해 독일과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융합시키는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색상의 조화와 기하학적 패턴이 두 문화를 상징한다고 하시죠. 토마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성공 사례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경험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에서의 5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통해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는 새로운 가치관과 가족을 얻었죠.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 배우고 존중할 때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토마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유럽 사이의 의료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유럽의 기초의학 연구와 환자 중심 접근 방식이 서로 교류할 때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하는 회사가 유럽 제약회사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고 양쪽의 장점을 결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스템과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스와 안네의 이야기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살면 살수록 좋은 곳이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세계가 배울 수 있는 지혜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덕분에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와 미현은 최근 첫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독일과 한국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우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효문화, 그리고 독일의 체계적인 사고방식과 정확성을 함께 배우며 자란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져온 한 가족의 변화입니다. 단순한 신체적 치료를 넘어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변화시킨 깊은 경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 다른 문화, 다른 시스템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